코스피가 어제는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천당이었죠. 어제 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취득이랑 간밤에 베센트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바이백하겠다. 그래서 코스피도 화끈하게 7% 올랐다가 살짝 밀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도 좋고 미국 정부의 국채 바이백도 좋은데 살짝 우리가 조금만 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본다면은 앞으로 미국 30년물 금리가 다시 5.3%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 숫자 자체에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숫자 하나를 볼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금리를 한번 눌러 놓은 다음에 다시 5.3%까지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리냐. 즉 앞으로 이게 5.3%라는 숫자 자체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30년물 금리가 5.3%로 넘어가니까 미 재무부가 10년에서 30년 구간의 국채 바이백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바로 확 내려앉았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됐네. 미국이 결국 금리를 잡네. 이제 좀 안정이 되겠네 시장.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미국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장기채 시장이 너무 불편해지면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시장이 확인을 한 거죠. 이게 결이 좀 다른 정보인데 일단은 미국 정부가 30년물 5.3%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죠. 이번에 이런 바이백 자체도 공식적으로는 장기 국제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걸 아직까지는 금리 푸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장기채 시장이 유동성 푸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시장이 공식 문구만 읽지 않다 보니까 행동을 보죠. 30년물이 5.3%를 넘었는데 그 시점에 재무부가 움직였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죠. 그러면 다음번에 30년물이 5.2, 5.3으로 올라갈 때 시장 참가자 머릿속에는 전혀 없던 생각이 하나가 생기죠. 그렇지, 이번에도 베센트가 뭔가 하지 않을까? 결국 어제 시장이 산 거는 몇십억 달러짜리 국채보다도 이 기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5.3%에서는 미국 정부가 시장에 자기 카드를 보여줬어요, 지금. 그런데 두 번째 5.3%부터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 이번에는 시장이 미국 정부를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할 건데, 이번에도 먹힐 건데, 이러한 싸움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애초에 왜 미국 장기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나? 당연히 미국채 살 사람은 있는데, 가격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미국채니까 이 정도 금리면 그냥 산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사긴 사는데 그 가격에는 싫고 금리를 좀 더 달라. 이런 트렌드가 커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돈을 못 빌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예전만큼 자기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한 이유는 이 구조 안에서는 앞으로 재무부가 바이백을 몇 번 해준다고 해서 장기 금리가 3%, 4%로 쭉 내려가는 그림이 쉽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빚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장기 자금을 엄청나게 원하는 게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AI잖아요. 지금 정부도 AI도 데이터 센터도 둘 다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원하는 거고 결국 AI가 자기 주가를 올리는 성장도 만들지만은 자기 주가를 깎는 자본 비용도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즉 AI 기업들은 본인들이 만든 호황 때문에 자기가 넘어야 하는 수익률 기준까지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기업을 볼 때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합니까? 이것보다는 그래서 5%짜리 돈을 써서 몇 프로 버는데 이런 질문이 지배적일 거고 어제 미국장이 딱 그랬죠. 장기 금리는 크게 내려왔는데 반도체가 다 같이 살아난 건 아니었죠. 반면에 마벨 같은 경우는 구글이랑 구체적인 커스텀 AI칩 계약을 확대를 했다. 10% 가까이 뛰었죠. 결국 앞으로의 투자 메타는 계속 AI 투자금 캐펙스는 계속 올라가는데 누가 시대로 많이 가져가니? 그리고 지난주부터 어제 이 메타 안에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모양이랑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몇 주간의 사건들을 정리해 볼 때 앞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 향후 몇 달간은 금리 하락장도 아니고 금리 폭등장도 아니에요. 조금 더 골치 아픈 시장인 게 금리가 튀어요. 그럼 재무부가 뭔가 하죠. 금리가 내려와요. 주식이 반등하죠, 오늘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주식이 또 흔들리죠. 높은 금리를 시장이랑 정부가 계속 밀당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디폴트 값, 기본값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왜 골치 아프냐면은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차라리 쉽죠. 다 같이 뚝 얻어 맞으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가도 쉽죠. 성장주가 편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금리 급등, 정책 반응, 급반등, 금리 재상승, 또 조정. 이게 반복이 되면은 지수는 생각보다 안 무너지는데 내 종목은 미친 듯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빠진 SK하이닉스, 오늘 급등한 SK하이닉스, 이 단막극 자체가 조금 극단적인 예고편이다. 솔직히 회사가 하루 사이에 20%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돈의 조건이 하루 만에 바뀐 것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방향을 한번 틀리는 것보다는 시장이 계속 방향을 바꾸게 만들면서 개미분들로 하여금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다시 사게 만드는 거죠. 내 계좌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30년물이 다시 5.3%가 됐을 때 뭘 봐야 되냐? 이 5.3%라는 숫자 자체보다 정책의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약발을 봐야겠죠. 이번에는 눌렀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5.3%가 다시 온다. 괜찮아요. 그 다음엔 2주, 그 다음 5일, 그 다음 이틀 이렇게 되면은 그때가 정말 긴장을 해야 될 때죠. 왜냐면 시장이 사실상 네가 막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책에 반감기가 오는 거죠. 우리가 열이 막 났을 때 중요한 거는 좀 열이 내렸다가 다시 38도가 됐다는 게 아니죠. 약이 점점 안 드는 게 문제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30년물 또 5.3%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번에는 며칠 만에 다시 되돌아왔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보면은 하나가 부족한 게 다음 5.3%가 지난 5.3%랑 같은 5.3%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30년물이 또 5.3%인데 2년물은 조용해요. 물가 기대도 별로 안 올라요. 장기 채권만 흔들리죠. 그러면 여전히 국채 공급, 장기채 수요, 긴 만기를 오래 들고 가는 부담 이런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재무부가 움직일 여지가 있죠. 그런데 다음번에는 만약에 2년물도 뜨고 10년물도 뜨고 30년물도 뜨고 물가 기대까지 같이 뜨면은 그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순간은 30년짜리 채권 금리를 좀 눌러주세요. 이게 아니라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는 베센트 카드의 영역 바뀌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단순하게 볼 거는 30년물만 뜨면은 재무부를 보는데 2년물까지 뜨면은 연준을 봐야 된다. 이 두 번째가 훨씬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무부의 다음 행동을 미리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연준이 QE를 할 거다. YCC를 간다. 이런 걸 먼저 보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분기에 다시 리펀딩을 해야 될 때 미국이 빚의 만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봐야겠죠. 장기물 시장이 계속 비싸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유혹이 생기죠. 긴 빚을 조금 덜 내고 좀 더 짧게 빌리고 싶죠. 물론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생기는 게 30년짜리 금리 문제는 조금 편해질 수 있죠. 그런데 짧게 빌렸으니까 그 빚은 훨씬 빨리 돌아오죠. 다시 빌려야 돼요. 즉 미국이 위험을 없앤 게 아니라 오늘의 긴 금리 위험을 내일에 계속 갈아타야 하는 빚 위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아픈 곳을 덜 아프게 했는데 그 대가로 앞으로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미국 재정이 더 민감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거를 꽤 유심히 봐야 된다. 만약 안 바뀌면은 그럼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뀐다. 그때부터 이야기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때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보다는 금리가 다시 올라갈 때 제일 덜 빠지는 종목이 훨씬 더 관심이 갈 수가 있죠. 왜냐면 그게 진짜 강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난번 30년물이 튈 때 어떤 반도체가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8%를 맞았다. 그런데 다음번에 똑같이 금리가 튀는데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져요. 심지어 외국인도 별로 안 판다. 그럼 그 종목은 다시 볼 재고 가치가 훨씬 있죠. 왜냐면 시장이 그 회사를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던져야 하는 성장주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 반도체도 앞으로는 금리 내려오니까 오늘 몇 프로 올랐어. 이것보다는 다음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삼전 닉스에서 외국인이 또 도망가는가. 다음 금리 상승에서 안 판다. 그건 오늘 11% 상승보다도 훨씬 좋은 정보다. 한국 반도체가 금리 베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다른 AI 기업들을 볼 때도 이제 주가 하나만 보기보다는 AI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가격을 보는 게 좋겠죠.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프로젝트 수익률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이 도마 위에 올라왔죠. 그때부터는 주가 좀 빠졌네가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를 꼭 오래 지어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주주총회에서.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AI 캐펙스 둔화의 시작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주식을 언제 볼 수 있느냐. 재무부가 또 바이백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재무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이죠. 장기채 입찰에 실수요가 붙고 민간이 미국 장기채를 다시 적극적으로 사고 실질 금리가 내려가고 2년물도 안정이 되고 달러까지 약해진다.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은 정부가 금리를 눌러주는 시장인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는 시장이 스스로 장기채를 사고 싶어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때가 진짜 장기금리 하락의 시작이다. 이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은 일단 지금 재무부가 장기금리 충격을 한번 눌렀죠. 그래서 급하게 줄였던 위험자산 포지션이 복원이 될 여지가 생겼죠. 오늘 시장이 딱 그랬죠. 코스피가 어제 깨진 포지션을 오늘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넓게 만드는 건 아니고 삼전 닉스에 다시 압축해서 만들고 있죠. 재밌는 게 장중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주식 선물, 지수 선물 다 플러스였는데 장 종료 즈음에는 선물을 마이너스 2조 되팔았죠. 깨진 포지션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단 장중에서만큼은 그래 다시 위험 가져가자. 그런데 아무거나 말고 어제 가장 강했던 핵심 포지션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변동성은 클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이 지금 다시 사는 곳이 삼전 닉스죠. 지수에서 제일 무거운 두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다음 위험도 다시 키우고 있죠. 왜냐하면은 어제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지션이 몇몇 대형주에 너무 몰려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포지션을 분산해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곳에 지금 다시 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시장은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깨졌던 베팅을 다시 조립하고는 있다. 이게 맞다면은 앞으로 며칠간은 살짝은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삼전 닉스가 끌면서 코스피가 6,900, 7,000을 다시 시험할 수 있죠. 다만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생각보다 오래 못 갈 수 있다. 즉 지수는 회복하는데 시장은 더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다시 튄다. 그게 진짜 시험이죠. 또 똑같이 삼전 닉스를 크게 던진다면은 오늘은 회복이 아니라 같은 취약한 포지션을 다시 쌓았다는 뜻이고 반대로 금리가 튀어도 이번엔 외국인이 안 판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반도체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 금리 덕분에만 올랐던 회사랑 금리가 다시 올라와도 실적으로 버틴 회사 여기서 갈리는 거고 앞으로 당분간의 시장은 높은 금리를 미국 정부랑 시장이 계속 힘겨루기 하면서
관리를 한 구간이다.